부피 일정 몰 열 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몰의 온도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은 열인데 무슨 열? 부피 일정 열. 그렇게 해서 QV다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항상 부피 일정한 조건에서만 이 공식 쓸 수 있을까요? 부피가 변할 때도 쓸 수 있을까요? 항상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압력 일정 몰 열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질 1몰의 온도 1도씩 변화가 될 때 상승할 때 필요한 열, 그때 이때 열은 압력 일정 조건의 열을 측정했어요. 그리고서 양변에 N 델타 T를 곱해가지고 QP 이퀄 N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 나왔죠? 자, 이거 항상 압력 일정 조건에 쓸 수 있어요. 조건 상관없이 항상 쓸 수 있어요. 조건 상관없이 이건 항상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 공식을요, 여러분들이 밑줄을 딱 찍으세요. 이 두 가지 공식을 밑줄을 딱 꽂고 난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적냐면은 부피가 일정하든 하지 않든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라고 해요? 압력이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간에 쓸 수가 있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저렇게 적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부피 일정 열은요, 뭐하고 똑같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똑같죠? 압력 일정 열은 뭐하고 똑같아요? 델타 H하고 똑같죠. 따라서 부피가 일정하든 안 하든 내부 에너지 변화는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는 항상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압력이 일정하든 안 하든 간에 엔탈피 변화는 N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를 항상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냐면은, 다시 질문. 등온 조건에서 외부의 압력이 변화가 돼요. 가역 변화 과정에서 그때 일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nRT 곱하기 로가리즘 V분의 V2라고 우리 좀 전에 마킹했죠? 큰 불가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게 단열 조건에서의 일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단열 조건에서의 일은 바로 뭐가 똑같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똑같죠? 내부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은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 그래서 단열 조건에서 일 얼마나 했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기 때문에 얼마?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만큼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Yes. 그리고 단열 조건에서는 열의 출입량 얼마라고요? 제로. 그래서 Q 이퀄 0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교재 59쪽 제일 아래쪽에 단열 과정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음 페이지에 뭐 유도하고 하는데, 유도하는 거 볼 필요 없어요. 유도하는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요 59쪽에 제일 밑에다가 단열 과정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일단 단열이니까 열의 출입량 얼마? 0이죠. 단열 과정에서 일은 뭐하고 똑같았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똑같았죠. 그런데 이 내부 에너지 변화가 몰 열용량을 이용을 해보니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였죠? 따라서 단열 과정에서의 일은 얼마더라?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다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가정하고서 계속 이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냐면 이상기체예요.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그때 단열 과정에서 일을 얼마나 했냐면은 항상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이상기체 가역 변화 과정에서 등온 상태에서 자기가 압력이 일정하면은 얼마만큼 일을 한다고요? 마이너스 P 델타 V만큼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외부 압력이 변화가 되는 조건에서는 이 등온 조건에서 일을 얼마나 할까요? 걔가 마이너스 nRT 곱하기 로가리즘 Vn분의 V2만큼 일하죠. 만일에 이렇게 이상기체의 가역 변화 과정에서 탄열 조건이라면 일을 얼마나 한다고요? 마이너스, 여기서는 N CV 델타 T만큼 일을 한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겠죠. 자기가 이제 일을 했을 때,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일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자, 화학을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할게요. 일의 부호가 양수면은 자기가 일을 받은 거예요? 준 거예요? 자기가 일을 받은 거죠. 음수면은 자기가 일을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만큼 일을 주위한테 한 거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열 조건에 대해서 일을 얼마나 했냐라고 하는 그림이 60쪽 제일 위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60쪽 제일 위쪽에 있는 내용들이 이 그림과 같이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서 이 그림을 가지고 등온 조건과 같이 비교해 볼게요. 제가 좀 전에 보일의 법칙을 운운을 했어요. 보일의 법칙에서 X축 보일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무슨 조건이었냐요? 온도 일정이죠. 그리고 이상기체 몰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몰수 일정이죠. 온도 일정, 몰수 일정한 조건에서
부피와 압력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보통 기체 단위에서는요, 부피를 Y축에 가져오고 압력을 X축에 가져오거든요. 근데 연력학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설명하는 게 쉬워요. 이거나 똑같은 그래프일까요? 다른 그래프일까요? 똑같은 그래프죠. 압력하고 부피가 서로 반비례하는 게 연력학에서는 X축을 부피로 하고 Y축을 압력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인데, 이 보일의 법칙으로 나타낸 것보다 단열 조건에서는 이게 가팔라요. 더 완만해 보여요. 더 가팔라 보이죠? 그래서 이게 만일에 등온 조건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단열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스티프하게 가파르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단열 조건과 등온 조건이 이제 다르냐라고 하면은 걔가 주위로 처음에 갖고 있던 부피에서 자기가 부피가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면 자기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감소하겠죠. 여러분들 내부 에너지는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은 온도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온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커진 거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이상기체예요. 온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그만큼 작아졌거든요. 다시 자기가 지금 단열 조건이에요. 단열이라는 것은 열의 출입량이 있어요, 없어요? 열의 출입량 없죠? 열의 출입량이지만 우리는 Q라고 해요. 예, 열은 받지는 않으면서 자기가 부피 팽창에 의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요. 자, 하여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누군가 열은 안 주고 일만 계속하니까 힘들죠. 여러분들 집 지을 때 노가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내가 좀 쉬운 일 말고 좀 어려운 일도 해가지고 해보자 해서 노가다를 해본 적이 있는데, 모래나 벽돌 지고서 올라가는데 하루하고서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하고서 그다음 안 나갔거든요. 완전히 골병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노가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하루 종일 무슨 참 하면서 술도 한 잔씩 드시죠. 그거 어떻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짐을 나를 때도 노하우가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벽돌 올리고 모래 나르면은요, 허리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서 그분들은 완전히 술림으로 일을 하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항상 친절하게, 아니, 조금 전에도 밥 줬는데 또 줘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 힘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일을 했는데 뭔가를 안 줘요. 그럼 일을 할까요, 말까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피 팽창의 일을 조금밖에 안 하죠. 근데 등온 조건에서는 자기가 일을 하죠. 일을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해요. 증가가 돼요. 감소하죠. 감소해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등온이라는 건 온도가 어떻다고요?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는 만큼 외부에서 뭐가 계속 들어와요? 열이 들어오죠. 열이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상쇄돼서 일을 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해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을 열이 공급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 증가되는 만큼에 의해서 서로 상쇄가 되어서 온도 변화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일을 시킨다고요? 계속 뭔가를 주는 거예요. 열을 공급하면서 일을 해라. 그러면은 일을 더 많이 할까요? 일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단열 조건에 의해서 걔가 주기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등온 조건이라는 것은 일을 해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는데 감소하는 것은 열을 계속 공급하죠. 그래서 일하는 만큼 열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무슨 팽창에서, 부피 팽창에서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 상태에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 걔는요, 바깥쪽에 외부 압력하고 같아지는 만큼 갔어요. 예를 들어 걔가 이렇게 피스톤을 밀어내서 일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멈췄어요. 또 이렇게 멈췄어요. 지금 이 피스톤이 어느 쪽으로 또 안 가고 멈춰있다는 것은 개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상태는 탄열 조건을 변화시켰든지 또는 등온 상태에 변화시키든 간에 압력이 똑같아요. 이 압력은 외부 압력하고 지금 딱 정확하게 평형 이런 상태까지 왔어요. 근데 탄열 조건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등온 조건에서 일을 더 많이 하죠. 단열 조건에서도 여기 곡선 밑에 있는 면적만큼 일을 했다는 거예요. 등온 조건인데 어디만큼? 여기 곡선 밑에만큼 일을 했다라고 표시를 하죠. 근데 등온 조건에서의 일은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nRT 곱하기 로가리즘 V연분의 V2. 단열 조건에서의 일이 얼마더라고요? 네,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만큼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 조건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질문.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단일 조건에서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해서 내분이 감소하죠. 내분이 감소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온도 변화가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왜 이러세요? 온도 변화가 음수죠. 뭐 그걸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음수죠? 이게 음수니까 양수하니까 이 일 자체 전체가 뭐가 될까요? 음수.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했으니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해서 일의 부호 음수 맞아요? 잘 맞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일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부피 팽창에 의한 단일 조건에서 일을 하느냐, 동원 조건에서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0쪽에 이상기체의 경로에 따른 일과 열의 차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60쪽에 두 번째 열에 나오는 그 그래프를 볼까요? 이 그래프에서 A에서 B 쪽으로 가게 됩니다. A 쪽에서 B 쪽으로 가게 되는데 상태함수의 변화량은 최초 상태하고 최종 상태가 이렇게 가든 같기만 하면 상태함수의 변화는 어떻다고요? 같죠. 그래서 A에서 C를 거쳐서 왔을 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나 또는 A에서 D를 거쳐서 왔을 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어떻다고요? 당연히 같게 나올 거다. 그런데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나 엔트로피나 깁스 에너지는 상태함수지만 일이나 열은 상태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쪽 경로를 통해서 왔냐에 따라서 일, 이쪽 경로를 통해서 왔냐에 따라 일이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열도 어때요? 이쪽 경로를 통해서 왔느냐, 이쪽 통로를 통해서 왔느냐에 따라서 열의 출입량이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먼저 A에서 C 쪽으로 변화되는 걸 볼까요? 우리 이제 일과 열을 다 봅니다. 일과 열을 다 보는데 여기서 일을 하는데 압력이 일정해요? 압력이 변해요? 압력이 일정하죠?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때 일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P 델타 V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D에서 B로 올 때도 이때 1이다라고 하는 건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얼마? 마이너스 P 델타 V죠. 부피 변화량은 30 빼기 10을 하면 됩니다. 압력은 얼마입니까? 1이죠. 자,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A에서 D로 올 때의 1은 얼마냐? 부피가 어때요? 똑같죠. 부피가 안 변하기 때문에 부피가 변화량이 제로면 1은 무조건 제로예요. 부피 변화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1은 얼마라고요? 제로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열을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무슨 조건 상태에서의 열이냐? 우리 앞에서 열을 보니까 부피 일정열이 있고 압력 일정열이 있었죠. 부피 일정열은 사실 뭐하고 똑같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 압력 일정열은 뭐하고 똑같아요? 엔탈피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를 이상기체니까 이 몰 연용량을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얼마?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 그리고 엔탈피 변화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압력 일정열은 몰 연용량을 통해서 하면은 N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죠. 자, 이게 뭐가 일정해요? 열은 열인데 여기서는 압력이 일정하죠. 그래도 QP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N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를 해서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열을 구하라라고 하면은 N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를 해서 구하면 돼요. 그리고 A에서 D로 바뀔 때는 뭐가 일정해요? 부피가 일정하죠.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무슨 일정열? 부피 일정열. 이거는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 그리고 C에서 B로 올 때도 마찬가지로 열은 부피 일정열이기 때문에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죠. 그럼 델타 T인데 델타 T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 하나하나의 조건에서의 델타 T 구할 수 있어요? 예, 델타 T 구할 수 있어요.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생기느냐? TV 이퀄 NRT가 만족이 되죠. 따라서 T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NR분의 TV죠. 이상기체 1몰이다라고 하면은 1 자체가 상수. R, 이제 이 기체상수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각각에서, 자, 이거 분모 알아요? 1 곱하기 R이죠. 각각에서 압력이 있어요? 없어요? 압력 Y축에 있죠. X축 부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델타 T라고 했는데 그 델타 T는 여기 이제 온도 변화를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로 바뀌었냐라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각각의 온도 적을 수 있어요. 자, 질문. A에서의 온도 이 공식에서 해봅시다. 자, 1몰이에요. 1 곱하기 R 분의 P 얼마입니까? 2. V 얼마예요? 10이죠. 대입하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때 온도 얼마일까요? 1 곱하기 R 분의 얼마? 2 곱하기 30. 이때 온도 얼마일까요? 1 곱하기 R 분의 1 곱하기 10. 이때 온도 얼마일까요? 1 곱하기 R 분의 1 곱하기 30. 어디가 온도가 제일 높아요?
C가 온도가 제일 높아요. 어디가 온도가 제일 낮나요? 여기 D가 온도가 제일 낮은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은 여기서 그 각각의 구간에서 E를 얼마나 했냐, 압력이 얼마냐, 그까지 볼 수 있고, 그때 온도가 어디가 제일 높다라고 했냐면은 제가 C가 제일 높다고 했어요. D가 온도가 제일 낮죠. 그러면 A, B 비교해 볼까요? A는 온도가 얼마냐면 1 곱하기 R분의 2 곱하기 10이니까 R분의 20. 여기는 얼마일까요? 1 곱하기 R분의 1 곱하기 30이니까 R분의 30. 어디가 온도 높아요? B가 온도 높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A하고 B를 비교했어요. A는 온도 얼마? R분의 20. 그 다음에 B는 온도 얼마? R분의 30. 어디가 온도가 높아요? B가 높죠? 온도가 높은데 똑같은 이상기체 1몰이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 속력이 더 빠르겠죠. 물론 이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때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도 표현하지만 평균 속력이 더 빠를 거예요. 6번에 그렇게 나와 있죠. A 지점에서 만일에 이게 이상기체를 단원자 이상기체를 헬륨에 대해서 적용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헬륨을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적용했을 때 당연히 A 지점보다 B 지점의 온도가 더 높은 게 A 지점은 1 곱하기 R분의 얼마? 20. B 지점은 1 곱하기 R분의 30이다라고 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